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년도에서 현재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고 있는 거죠. 2012년은 앞으로 50년이 지나서 2050년이 된다 하더라도 또 100년이 지나서 2112년이 된다 하더라도 2012년은 구별되는 그런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신 것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서 2100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안 오셨으면 2012년은 여전히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준비 2500년이 된다 하더라도 2012년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2500년 예수님 오실 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2012년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1000년 남았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2508년, 3008년 적어도 지금 이렇게 연도는 정해놨습니다. 2508년 될 때, 즉 2500년 넘어간다. 만약에 그런 연도가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인류들이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지목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2500년도 정도 가서 인류의 공통어가 되어 간다. 되어가는 이런 징후를 느낀다. 안 그러면 참 일본 같은 나라가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거의 영향을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일본이 틀림없이 한글에 대해서 이걸 한글화하는 것을 그리고 일본인들의 어떤 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가 된다. 그러면은 또 한편은 인류 중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2508년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 그리고 중국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민족 단위로 아니면 종족 단위로 어떤 성 단위로 어떤 형태가 국가 사회에 국제 사회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할 때 그들이 쓰는 공통적인 언어, 가장 공통적인 언어가 뭘까? 그게 한글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두고 볼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개 매스컴들은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은 대단히 중요한 중에 중요한 우리나라에 꼭 와야 될 인사
적어도 한 번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인사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래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금년에 찾아왔다. 한 2주 전에, 1주 전인가? 지난주에 왔다. 이스라엘의 그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또 어떤 세계 3대 언어에 좀 기술 개발이나 좀 선진국이라 할 때 나타나는 언어들은 이 영어, 도이치어, 그 다음에 불어입니다.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세 언어의 그 중심점으로 나가면은 히브리어가 나온다. 히브리어는 또한 어디서 또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또 바벨론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은 또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2012년 기점을 해서 볼 때는 마치 그 종교적인 어떤 구분을 해서 전혀 접근하지 못할 서로 앙숙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가 형성되어질 때에 히브리어가 헬라어에서 영어 한식으로 어떤 흐름의 언어의 흐름을 볼 때는요, 히브리어는 바벨론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언어의 어떤 족적을 흐름을 볼 때는 히브리어와 바벨론 언어는 상당히 그 연관성이 깊은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또 중국어 한자, 인도에 있는 또 인도 언어 있죠. 힌두어라 하나? 그것을 부르는 언어들이 물론 그 힌두어는 또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 영화의 언어하고 상당히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의 그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전모, 이걸 우리가 그냥 우연히 뭐 그렇게 될 거다,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도에게는 큰 희망이죠. 기존에 있는 인도어를 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전 세계적인 그 국가 속에서 만약에 인도가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환경에 무역을 한다 할 때 과연 인도가 견뎌낼까? 중국보다 더한 혼란이 이미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인도 전역에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편으로 어느 언어를 인도의 다양한 그 종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영어가 기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영어를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거 비하면은, 인도, 바벨론 언어하고 연결되어진 인도, 왜냐면 페르시아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또 영어, 다른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지금 현재 영어로 통일되어 가는 거, 그리고 중국어 자체가 여기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죠. 한자가 중국은 고래로부터 어찌 보면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상형문자라, 상형문자, 이거는 일종의 그림이죠, 그림. 그림을 이제는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문자화되어가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형문자, 중국의 문자란 말이에요. 이 중국의 문자가 현재는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자체를, 제도를 영어로 표현하는 표기법을 가지고 중국이 쓰고 있는 언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요소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한계점이 오는 거죠.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상형문자니까. 상형문자는 중국의 상형문자고 같은 그 표기, 기록문자래, 기록. 영어도 기록문자고
히브리어도 기록 문자고 바벨로도 기록 다 기록 문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성으로 나오는 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표음 문자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다른 나라가 이런 비슷한 걸 쓴다 하더라도 문자로서 남아있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체계적으로 남아있는 이 언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왕이 어마어마한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취직에 1, 2년이면 뚝딱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붙어갖고 이걸 갖고 가능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적인, 왕이 했지만은 이것도 지금 우리가 비교하면은 뭐 국책 사업이죠. 국책 사업. 원자 폭탄 만드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왕궁 안에다가 집어넣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 환경, 당시의 환경에서의 그 한글을 제도화시키고 이걸 시스템화 만들고 이걸 하나의 체계화시켜서 이걸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언어라 하는 그것 자체를 모토로 해서요, 시도했다는 것은 뭐 미국이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갖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어느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그 전 세계에 OECD 11위 위치, 비록 지금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라든지 어느 걸 해도 어느 분야를 가도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란 이 어떤 조직체,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흐름은요, 참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지위를 어느 인류사에서 일정한 어떤 분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 표음 문자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넘겨오는 이 국제적인 사회관계에서 그 관계성, 위치가 어느 위치냐, 중국하고 미국을 이래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류가 가장 많은 나라,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선호하느냐 미국을 선호하느냐, 중국조차 미국의 언어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라고 하는 위치는 모든 나라가 미중이라고 하는 이 격돌이라고 하는 요소를 보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힘이 있다 생각하고, 또 앞선 어떤 그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요, 미국을 지휘하고 미국을 어떤 지휘라든가 지향하고 미국의 어떤 영향을 같은 자기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요소는 왜 있을까라는 거죠. 영어를 쓰는 후발입니다. 불어보담도 떨어지고 도이치보다도 미개한 언어로서 남아있던 그 영어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이랑 연결되어지는 이 두 가지 어떤 두 나라의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한 1600년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1700년대에서 독립이라고 그러 1774년이죠. 그렇지만 300년, 한 40년 정도 되는데, 240년 정도, 250년도 안 되는 독립한 지, 중국 같은 건 2500년 훨씬 더 되잖아요.
2500년 외에 4000년을 이야기하고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뭐 연대를 치더라도 국력을 치더라도 백성들의 그 위치 미국은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은 14억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집중할까 미국 쪽으로. 이런 거를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아니면 각 나라 각 국가에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 그럴 적에 어떤 이런 역학관계 이런 어떤 그 현재적인 추세와 전 세계 흐름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이런 흐름하고 관계해서 이런 걸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교하는 건 우리나라 뿐인지 모르지만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세가 중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하는 형태로 나거든. 중국이 하는 거는. 미국은 무조건 반미 정세가 우리나라에요.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죠. 중국은 가까웠고, 오래전부터 가깝고, 또 국경이 있고, 서해라고 하는 이 환경이 항상 있고, 이것 때문에 중국을 가깝기 때문에 미국하고, 미국의 거리를 두고 중국에 가까워진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이게요 인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바로 가까운 또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일 감정으로 반미보다 더 심한 반일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이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이건 안 맞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맞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구조, 중국에 대해서는 뭐든지 퍼주버리고 해달라고 하는데 산불 정책까지도 합의해버리고 대통령 합의서 해갖고 산불 정책 미국하고 거리를 두는 산불 정책 북한에 무조건 마참 대한민국에 전부 다 얹혀서라도 북한하고 합칠 수가 있으면 합치는 데는 최고로 앞장서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 물론 그러한 것을 할 때는요 지정신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지정신 있는 사람이 현재 대통령에 가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뭐 아바타, 저는 마루타, 그저 꼭두각시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소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 아까도 말했지만 2100년, 2500년 들어가도 우리나라가 위치를 전 세계 국제 가운데 위치를 가지고 있을 내용은 한글이란 한글.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요 사실은 이 한글이 힘이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인류 사회가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인터넷이 되면서 참 갈수록 나이들 들면은 전부 다 문명하고 우리는 후퇴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자꾸 떨어지고 옛날에는 뭐 쓰리기가 3기 시대 샀더만은 지금 4기 시대라고 하는 4기 시대. 3기 시대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 하는데 지금 4기 시대를 이야기해요. 4기. 4기가바이트란 말이에요. 4기가바이트. 3기가바이트, 1기가, 2기가, 3기가 하던 그런 기가로 지금 3기 시대예요.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게. 근데 현재 지금 또 조금 지나니까 3기에서 4기 이야기 나오고 4기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나오고 5기로 이야기해요. 5기. 중국은 이미 5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5기를 갖고 지금 대비해야 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한 1초에 5기가바이트를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1초에 3기가바이트를 처리한다. 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1초에 그 전송, 이 데이터 전송이 3기가바이트를 전송하는 시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XT부터 컴퓨터 PC XT부터 제가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펜티엄까지는 제가 뭐 컴퓨터 나오는 대로 기종마다 XT, AT 286, 386, 486, 586 그것을 수만 되는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다뤄본 것이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나이 45살 이전에 이미 다 다뤄보고 신학교 딱 들어오니까 펜티엄에서 뭐 1이 있다, 2가 있다, 3이 있다 사고도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핸드폰 갖고 1기간, 2기간이 하던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현재는 3기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영어가 더욱더 그 기반을 활펴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를 볼 때 중국의 언어를 우리가 보는 거죠. 중국의 언어. 미국의 표현 표기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 이 중국의 입장이 언어의 시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독자적인 상형 문자, 중국의 문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변신의 그 지금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보죠, 초보. 언어의 세계에서는 어린애한테 애들한테 아빠다, 엄마다 가르치는 이건 좀 아장아장 걷는 애한테 말을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 하더라도 이 언어의 면에서 보면요.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찌 보면 비천하고 비참하고 기술은 세계 기술 앞에서는 뭐 중국이 뭔가 내놓을 게 있어서 오기가 삭화하지만은 언어 면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이 중국의 13억 14억 언어가 사람들이 언어를 쓸 때 몇몇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중국의 어떤 문명하고 중국의 어떤 이런 능력 뭐 힘을 이야기하지만은 언어 면에 들어가면요. 가장 불쌍하고 전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통일된 언어가 국가 전체로 해서 국민들 전체가 통일된 언어를 쓰고 있을까? 13억 14억 인구가 인자서 공산당이 들어갔고 1949년 들어갔고 이제는 그때부터 뭐 문화혁명해서 나중에 주얼레가 해서 문화혁명하고 나오는 그 시대쯤에서 영어를 바꾸는 거예요. 영어를 표기를. 불과 지금 3, 40년 영어로 바꾸는 지가 3, 40년 될란지가 모르겠어 지금. 어느 세계 지금 기가가 아까도 말했지만 4기가 5기가 하고 나가는데 컴퓨터 그래 발달돼 가는데 정작 국민들이 쓰는 언어는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 때 쓰는 거, 명나라 때 쓰던 거, 그 앞으로 나가서 또 원나라 시대 쓰던 거, 뭐 나가면 말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주 잠재적으로 서로 간에 부분적으로 막 얽혀 있는데 공산당이 통치하니까 국가란 이름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죠. 언제 이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는 이 위치에서 볼 때요, 이게 어느 나라보다도 더 눈에 띄는 거고, 더 눈에 띄는 데에 우리가 지금 1919년의 3.1운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왜 대한민국이 일본이라는 내용 속에서 중국이 있고 항상 바라보던 우리 국가 큰 대국이니까 중국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국이 아니고 말이야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게 됐을까? 중국이 왔더라면 그러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일본이 있을 때도 러시아가 공격했는데 중국이 있으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중국이 왔더라면 또 러시아가 왔더라면 이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나마 일본이라 하는 이 섬에 있었던 나라 쫓겨가면 구분적으로 딱 구분될 수 있는 섬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1945년에 가는 이 어떤 해방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왔더라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언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OECD 11위 국가하고 지금 기술로 막 발달해가는 이 내용을 인터넷이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한글의 위치가 그 윗상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위치를요 확실히 잡는 거예요. 표기는 영어로 하는 것 같으나 영어하고 이제는 전 세계 언어가 만약에 영어로 된다면은 표문자로 전 세계 언어를 한꺼번에 기술적으로 바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대상은요 한글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를 지향해서 영어가 이 뭐랄까나 번역이면 번역 또 이 표문자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는 건국적인 내용의 언어를 전 세계 어디로 가겠어요? 체계화되어 있는 참 한글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한글을 쓰는 사람은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한글을 국어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런 나라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 조그만하지만은 한글을 쓰므로 앞으로 전 세계 가운데요 그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인도네시아 전체가 언어를 한글로 바꾸는데 그들이 역할이 아니겠나 이래 보는 거죠. 한글이라 하는 위치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외래가 자꾸 생기잖아요. 각 나라 언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표기병을 하면은 전부 다 익혀야 돼. 단어도 익혀야 되고 뭐도 익혀 다 익혀서 그 단어가 나타나는 대로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찾아놔야 되고 상형 문자가 왜 없어지느냐 그런 뜻들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로 막 나오니까 상형 문자 표기 문자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면요 이것보다 빠른 게 없는 거예요. 일일이 문자 다 안 알아도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호환만 돼버리면 소통만 돼버리면요 문자를 몰라도 쓴다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이 표현은요 과거에 지금부터 한 14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00년 600년 전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인류 전체에 있어서 그 표현이 얼마나 성견지명이며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적인지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전 세계에서 영어로 해갖고 영어하고 소통 안 되는 유일한 언어 상형 문자가 저거가 필요해가지고 중국이 필요해가지고 영어 표기법을 들여오는 이런 때를 볼 때 세종대왕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전 인류의 말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 세계의 왕으로 세종대왕으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 아니요. 인류가 감사할 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신 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훈련시킨 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대한민국에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어서 또한 인류는요 감사해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